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오늘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자가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으면 제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심정지 환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의식 확인을. 어떻게 싸대기를 때려볼까요? 물을 부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 어깨를 가볍게 뚫기시면서 한번 이름을 아시면 불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두들겨 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숨을 쉬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살짝 이렇게 젖혀가지고, 고개를 젖혀가지고, 숨을 쉬는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심정지 환자라고 가정하에 이 장비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자를 혼자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 심장 충격기가 곳곳에 설치가 안 돼 있죠.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러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계실 때는 119에 신고를 하신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9 올 때까지. 근데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다 하면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을 하셔가지고 여기 안경 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넥타이 매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저 1층에 있으니까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지목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셨으면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니면 이 장비를 도착하기 전까지 이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압박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압박 위치는 양 젖꼭지 사이에서 열십자를 그려서 이 가운데 지점을 압박을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가슴의 위치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갈비대랑 갈비대 만나는 지점이 명치, 이쪽이 명치입니다. 명치에서 약 2마디 정도로 올리시면 여기가 압박 지점이 돼요. 한 4cm 정도 위입니다. 이 눌러보면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흉곽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압박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압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압박하실 때는 손바닥 전체 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손 끝에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압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으로 압박을 하시기 위해서는 깍지를 끼신 다음에 압박 지점을 대시고 깍지를 끼신 다음에 다른 깍지 낀 손을 바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바짝 당겨서 하시려고요? 우리 조교님이 나오셨네요. 몸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압박 지점을 잡아보시죠. 이렇게 양 젖꼭지 사이에서 열십자를 그려서 바짝 당기세요. 이거를 바짝 당기신 다음에 이 손바닥 전체 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손 끝에 이 작은 면적으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하실 때는 약 5cm의 깊이로 하셔야 돼요. 5cm. 5cm의 깊이로 하시고 그 속도가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하셔야 되니까 한 1초에 2번 정도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상체를 좀 들으셔가지고 엉덩이를 좀 들으셔가지고 환자하고 직각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에 이 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상체 전체의 힘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5cm 깊이로 1초에 2번 이렇게. 아유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압박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면 다른 분이 이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압박하시는 분은 계속 압박을 하시고 이 장비는 다른 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사용하실 때에는 압박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힘드시니까 좀 이렇게 하는 척만 좀
해주시고요. 이 장비를 이렇게 가방채에 돼 있는데 가방채로 뜯어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패드가 들어있어요. 패드를 사용하실 때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실제 장비는 빨간색이고요. 이거는 교육용이라서 그냥 노란색인 건데 색깔만 다를 뿐더러 그 사용 방법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장비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앞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 보시고 하셔도 되지만 맨 밑에 보시면 파워라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만 키게 되면 얘가 말로 다 설명을 해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거는 어린이 성인 겸용이라 어린이 모드가 있습니다. 어린이 모드, 이렇게 성인 모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린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7세입니다. 1에서 7세. 성인 같은 경우에는 8세 이상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 주황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줄 때 누르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할 때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갖고 오시면 전원부터 켜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파워부터 키면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압박을 하시고 계시면 이 패드를 뜯어보시면 패드가 두 가지 패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1번 패드와 2번 패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부착 위치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어린이다 하시면 1번 패드에 보시면 어린이 부착 위치가 나와 있어요. 부착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번 압박 위치에 하나를 붙이시고요. 2번 패드는 등 뒤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가 성인이다 하시면 1번 패드를 환자의 기준 이 패드를 부착하실 때는 맨살에 붙이셔야 됩니다. 상의를 탈의를 시키신 다음에 맨살에 이렇게 1번 패드를 오른쪽 쇄골뼈 밑에 이렇게 부착하시면 되겠고요. 2번 패드는 왼쪽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한 10cm 정도 밑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착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막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게 1, 2번이 바뀌었어요. 1, 2번이 바뀌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더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붙였네요. 반대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붙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붙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부착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착을 하셨으면 장비랑 패드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 부위가 이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연결을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환자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 패드를 통해서 이 환자가 심정지 환자인지 아닌지, 심장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심정지 환자일 때만 이 전기 충격을 가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붙였는데 심정지 환자인지 알고 이렇게 장비를 사용했는데 심장이 잘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충격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19 대원을 기다렸다가 인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하면 얘가 자동으로 충전을 합니다.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충전 시간이 한 8초 정도 걸리고요. 8초 후에는 이 버튼이 반짝반짝 삐삐삐 눌러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돼요. 이때도 만약에 환자에 붙어 계시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한 1800V 정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감전이 되실 수 있으니까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누르고 나면 이제 심폐소생술 30회를 하라고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아까 하신 것처럼 얘가 리듬을 띡띡띡 하면서 알려주니까 그 리듬을 맞춰서 이 30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공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30회를 하고 나면 인공호흡 위해를 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인공호흡은 제외하시고 계속 압박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고, 이 심폐소생술 30회를 총 5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5번. 그러니까 150번을 하셔야 돼요. 150번을 하시면 약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분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돼 있으니까 2분 동안 하시고, 얘가 또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기 충격을 주시는 거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119 대원 기다렸다가 보내주시면 되겠고, 얘가 시킨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한번 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워를 꾹 누르시면 장비가 켜집니다. 성인 모드입니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성인 모드라고 하죠. 만약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어린이 모드입니다. 성인 모드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 커넥터를 제품에 꽂아 주십시오. 얘가 패드를 그림과 같이 붙이라고 하니까 부착을 하신 후에 커넥터를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패드 커넥터를 제품에 꽂아 주십시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이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져 달라고 하죠.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얘가 필요합니다. 충전 중.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서 깜빡이는 주황색 쇼크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버튼이 삐삐빅 하면서 눌러달라고 재촉을 하게 돼요. 이때도 환자에게서 떨어져 달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오류가 났네요.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인 모드입니다. 패드는 그림. 이거 왜 이러죠? 자꾸 떨어뜨렸더니 그런가 봐요. 성인 모드입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상태가 안 좋네요. 일단은 장비를 그 전기 충격을 주고 나면 이제 심폐소생술 30회를 하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면 이 기계가 리듬이 띡띡띡 하면서 나오니까 30회를 이렇게 띡띡띡 맞춰서 30회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뜯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붙여서 계속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게 119가 대원이 오더라도 이 장비는 해체하지 마시고 계속 부착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심폐소생술 30회를 할 때는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리듬이 띡띡띡 하면서 나오니까 그 리듬대로 30회를 해주시면 되겠고, 인공호흡 멘트가 나오지만 인공호흡 무시하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30회를 총 5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을 하신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떨어져 달라고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그때는 또 떨어지신 후에 다시 전기 충격을 주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이게 119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 119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7, 8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7, 8분 동안 하려고 그러면 이 기계가 한 2, 3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고 나면 이
119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걸 기계를 다 해체하고 패드를 떼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119 대원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환자가 여성분이다 하면 브래지어나 이렇게 목걸이 다 탈착을 시키시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이게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살갗이 좀 탈 수가 있으니까 해체를 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환자가 물에 빠져서 심정지가 왔다, 물에 빠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 기도에 물이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인공호흡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인공호흡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쳤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거 사항 있으시면 질문. 네. 네. 네, 계속 쉬지 않고, 이게 멘트가 30회를 총 5회를 멘트가 나오니까 그 멘트에 맞춰서 계속 쉬지 말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약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2분만 하더라도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든, 이게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힘든 그 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아니면 네. 제세동기는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게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패드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이게 소모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쓰고 나면 재사용을 불가하니까 교체를 하신 후에 장비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패드는 한번 사용을 하시면 사용이 불가하죠. 이게 근데 사용을 안 하시면 약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 지나고 나도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재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년이 갑니다. 4년 동안 쓰시고, 만약에 이 제품 배터리도 한번 쓰시고 나면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지니까 다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혹시나 뭐 한 번씩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셔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계신가요? 되게 조용하시네요. 갑자기 박수를. 오늘 장비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이 전기 충격은 이 패드를 통해서 전기 충격이 가는 거예요. 패드를 통해서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건데, 한 번 전기 충격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팡팡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만지셔도 무방합니다. 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 드라마나 TV 같은 데 많이 보셨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몇 줄 막 쇼크, 그거랑 똑같은 점입니다. 의사들이 쇼크를 주고 나도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비는 교육용이고, 저희가 이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다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이제 그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설명해 주신 기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